자, 이 사주는 무일간이죠. 그리고 미월이고 기미 진토가 있으니까 일단 땅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그 땅에 묘미, 임묘진으로 이렇게 많은 목이 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 목을 잘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교육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명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사주처럼 더운 미월에 목을 잘 키우려면요, 물이 필요해요. 이분에게 물은 배우자도 되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있고 또 진중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두 개수 중에서 어떤 개수를 만나야 더 유리하고 그 개수들의 각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미인과 결혼하면 왜 후회하고 힘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자연 물상으로 표현하면요, 꽃길이 있는 초원이에요. 그러니까 무토 자체가 초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기미는 앞에서 봤듯이 길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묘미로 나무가 심어진 길인데 그게 인호술의 묘도화죠. 그러니까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꽃이 심어진 기미 길이 꽃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수는 이 꽃에 이제 머물러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개수는 여기에 있는 습지, 작은 연못, 뭐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만날 수 있는 배우자 인연은 여기와 여기 이제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수는요, 모성애가 약해요. 목 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미인이고, 그러나 배우자 인연을 지속시키기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와 반면에 여기 습지, 연못에 해당되는 여기 진중 개수 여자는 수더분하지만 모성애가 강하고 내조를 잘하는 여자예요. 그럼 왜 그런지 자연물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수가 미인인 이유를 살펴보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인호술의 묘는 도화이고, 그러면 이제 묘가 풀잎 같은 건데 꽃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상으로 보면 꽃잎에 맺힌 이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런 이유니까 외모가 출중한 거는 당연하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이제 길이에요. 도로예요. 도로가에 피어 있는 꽃이고, 그 꽃에 매달린 이 이슬이 연해 있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영롱하고 청초하고 더 꽃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외모가 뛰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수가 외모는 뛰어난데 목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무토가 키워야 될 나무들이 제법 많아요. 임묘진 목국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많은 목을 이 개수가 키우기에는 영양이 부족해요. 아니, 여기 풀잎에 맺힌 이슬로 이 많은 목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성애가 약하고, 이 개수는 꽃잎에 매달려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꽃에서만 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생활력이 약하게 돼요. 그리고 공주과 기질도 있고요. 살아온 동정을 잠깐 얘기하면요, 이분은 형제들이 하나같이 잘 나가니까 교사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인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사법고시를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시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정도 하는 동안에 처는 소비 성향도 크면서 화장만 하고 살림에도 신경 안 쓰고 당연히 남편 내조를 못 듣겠죠. 그래서 이분이 사법고시도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을 했는데 당연히 처해 과소비는 여전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생기니까 갈등이 컸던 거예요. 내조도 못해, 과소비는 해, 공주가라 맨 화장만 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인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혼을 했냐? 이 병진대운에 이혼했어요. 병진대운에 이혼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이슬은요, 이렇게 햇빛이 딱 나타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가 나타날 때 이혼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길가에 이제 핀 꽃이 주는 의미는요, 이 기미는 경쟁자, 겁재죠, 그죠? 그런데 이 꽃이 겁재에 피어 있어요, 이 묘가. 그리고 그 묘꽃 위에 이슬이 매달려 있는 형국이고, 그렇다는 거는요, 이 도로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겠죠. 그래서 외모가 더 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은 야생화니까 많은 남자들이 오고 가면서 쳐다보는 꽃에 매달린 이슬이라서 더 미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꽃은 기미라는 겁재 땅에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일간 무토한테 머물러 있기보다는 경쟁자 겁재한테 머물러 있는 형국이라서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외모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후회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죠. 어쨌든 이분은 개수보다는 진중 개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유리한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습지 연못을 좀 확대하면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토죠, 그죠? 진중의 개수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습지는 웬만한 화가 와도 마르지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물은. 그리고 임묘진으로 모든 목을 키워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개수는 모양 내느라고, 그리고 수량이 작아서 이 목을 키울 수가 없지만 이 진토는 임묘진 목을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이분이 진중 개수 아내를 만난 거는 을묘대운에 들어와서인데요. 그때 만난 분은 돌싱이었어요. 당연히 진토 속에 있는 개수니까 한번 비견을 거치고 들어오는 여자죠, 그죠? 그래서 이혼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이 본인 아이 2명을 잘 키워줬어요. 당연히 전처는 모성애가 약하니까 자식을 두고 갔겠죠. 그런데 오히려 진중의 개수 여자는 자기 자식을 잘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법무사로 이제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주에 식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호한 면이 부족해요. 재판에 이기면 성공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진중 개수 철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성공보수도 다 받아내고 일도 꼼꼼하게 다 챙겨주니까 과거보다 업무 효율이 높아졌어요. 결국은 외모가 뛰어난 전처는 내조를 못하고 애들도 제대로 못 키웠지만 이 진중 개수 여자는 내조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워주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외모를 보고 선택할 게 아니라 외모보다는 얼마나 모성애가 강하고 내조를 잘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살펴보면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리고 병화는 병신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전부 금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죠? 사유축 금국도 되고. 그래서 이분 사주는 종격으로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종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주는 많은 제 종화는 종재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단 종재격 치고는 급수가 좀 떨어지는데요. 그거는 축월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운이 좀 잘 받쳐주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물상은 어떻게 되고 이 많은 재성 중에 배우자는 어떤 것인지 자연명리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돈 많은 종재가 되면요, 이런 사진의 모습처럼요, 이렇게 보석을 비추는 조명 같은 물상이 형성됩니다. 이분의 부친은 광산업을 하셨는데요, 그 광산업이 운영이 잘 돼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대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흐르잖아요. 그럼 종재격 사주에서는 그렇게 대운이 흐르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정화가 목 때문에 목생활을 받게 되면요, 이런 조명보다는 등불의 속성으로 변해요. 이러면 조명의 밝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등불의 속성이 있어서 교육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교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축월이 아니고 가을생이면서 대운이 금수운으로 흘렀다면은 진짜 이 사진의 이미지처럼 많은 보석을 비추고 있듯이 많은 재물을 다루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의 배우자를 살펴보면요, 배우자는 크게 여기 신금과 여기 신금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걸로 봐야 돼요. 요 신은 병화가 타고 있기도 하고 일지랑도 완전히 다른 금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자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요, 이 신축은 본래 금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녹슨 금과 같은 속성이 있고, 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슨 금으로도 보고, 그러면 신해가 해수로 이제 닦인 요소가 있고 천을기이니까 얘가 더 외모가 뛰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신금이 더 외모가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신금이 더 멋이 있고 더 외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이 여성을 만나면 불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죠. 그런데 병신합되어 있고 이렇게 미약한 정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춥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추우면 이 금도 얼어요. 자,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 표면에 얼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있는 신금은 신축이라 더 멋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병신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신금으로 변해요. 그래서 매력 있는 여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병신합의 물상을 보면 이제 빛나는 보석이 되는데, 그 이유는 병신합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얼음이 다 녹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 잘 닦이고 또 이 병화의 잔광도 있어요. 또 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빛날 수 있는데, 물론 이 정화의 조명이 있으니까
이 신금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병화에 장광의 조명도 있고 또 정화가 비춰주고 얼음이 녹아서 깨끗하게 닦였으니까 이 신금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랑도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어쨌든 매력 있는 여성하고 인연을 맺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신금이 병신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빛나지 않는 보석을 가진 형국이라서 재물복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유복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런 병신합 때문에 신금 배우자는 아름답거나 매력 있는 외모를 지니게 되는데, 단 저 신금이 병신합을 했기 때문에요, 변질될 개연성이 있어요. 이 신금은요, 지금의 병신합은 이 병화가 거의 사라진 장광 정도인데 이 정화는 박죠. 그러니까 이 신금 여성은 병신합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병화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정화를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보석은 조명이 비춰줄 때 자기의 존재감이 나타나고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희미한 병화보다는 정화한테 더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오미 대운이 오기 전까지는 이 신금은 정화만 바라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을사대운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대운부터 이제 저 신금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화대운의 병신합은 병화를 끌어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요. 이게 이제 우주의 블랙홀 모습인데 이 빛을 쫙 빨아들이는 모습이 보이죠. 신금이 병화를 잡아먹는 과정이 이런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신금이 왜 병화를 바라보게 되느냐, 그동안에는 병화가 장광밖에 없어서 정화 조명에 기대고 있다가 이 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병화가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선을 정화에서 병화 쪽으로 돌리게 돼요. 그리고 블랙홀처럼 병화를 빨아들이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배우자의 외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때 처에 외도가 있었고 부부 갈등을 겪다가 병호대운에 이혼을 했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외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의 불평불만이나 남편을 무시하려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 신금 입장에서는 수가 여기에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 월의 신금은 기본적으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을사대운이 오면 병신합, 병신합수, 사신합수가 이루어져요. 추월이라서 이제 더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병신합수, 사신합수 이렇게 되면 저 신금 입장에서는 식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화를 수국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평불만 또는 이제 무시 같은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이혼을 하면 재물이 흩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신금이 정화가 지니고 있는 유 재물을 천을기인의 재물이죠. 그러니까 큰 재물도 되는 건데 이 재물을 이 신금이 다 물고 있어요. 유축으로. 그래서 이혼을 하면은 당연히 이 신금이 병화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형국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흩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이분이 적지 않는 재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혼 과정에서도 다 주고 나왔으니까 이제 재물이 흩어진 것도 되고, 이혼을 함으로써 이제 그 뒤에
본인이 선택한 여러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물도 더 지키기가 어렵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언보다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 만원 늦게 결혼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당연히 처음에 일찍 미인을 만나면 이 신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방과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병신합하고 있는 저 신금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매력 있는 여성과 일찍 결혼하면은 반드시 월에 이 신축을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아주 늦게 결혼을 했다면 시의 신금을 만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내 자식을 낳은 여자도 되는데 자식이 있는 여자도 돼요. 그런 여자하고 인연을 맺었다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 매력 있는 신금과 일찍 만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다만 저 신축은 나랑 인연이 끝까지 가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빠른 이혼이 유리한 거고요. 이분은 이혼했다가 나중에 다시 합쳤다가 또 다시 헤어졌는데요.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사주도 매력 있는 월의 신축보다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시의 신해를 만나는 게 더 유리한 사주입니다. 지금까지 미인을 만나서 힘들게 사는 여러 사주의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미인을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미인을 만나는 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고, 다음 시간에는 미남을 만났을 때 망하는 여자 사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